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희망에 저희한테 강의를 또 허락해 주신 저희 윤채원 박사님께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꽃다발로 미리 초를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 우리 총무님은 배재대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한 7, 8년 전에 만나 뵀는데 리액션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YCY와 함께 손잡고 가고 있고요. 해맞이 축제에서 도돌산에서 한번 뵀고요. 그리고 어제 천북에서 우리 굴 축제 있었죠. 필 산악회 동행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고요. 강의 PPT를 준비했는데 한 3시간짜리를 준비했어요. 욕심껏. 근데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요 내용 가지고 강의해 올릴 거고요. 우리 회장님, 멋지네요. 그냥 유정훈 회장님 말씀 중에 2가지가 딱 기억납니다. 내가 멋있어야, 아내가 멋있어야 밖에도 멋있게 보아줄 수 있고 모임이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에 정말 동감합니다. 그걸 바꿔서 근자열 원자래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근자열 원자래. 근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원자래, 멀리 있는 사람이 몰려들게 마련이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거만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불림하지 않고 밑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스폰 열심히 하겠다는 말에 또 동의합니다. 역시 스폰, 회장님 스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만사 형통인데 실은 고민을 했어요. 성공의 비결을 가지고 강의를 해 올릴까 아니면 만사 형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올릴까 하다가 2개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여 분 정도밖에 될지 않을 것 같아요. 7시 15분경에 맞춰줘야 여러분들이 행사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하게 된다면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15분. 한 30여 분밖에 안 되겠네요. 30여 분 동안에 압축해서 해 올릴 텐데 요 내용입니다. 이 PPT 자료에 있는 것을 요약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화술 전문가예요. 43권의 책을 썼고 또 2024년 청룡의 해에는 제가 44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박수받는 스피치, 박수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쪼록 어디에 쓰든 어느 곳에 가시든 여러분들이 존재감을 높이시고 또 가치를 높이시려면 박수받는 스피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박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박수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건지가 될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죠.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이렇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꽃 좋아하는데요. 네. 그리고 성공하면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펀이라고 썼는데,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네, 이겁니다. 네.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면 생활의 안정, 인생의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 3가지 키워드를 거머쥘 수 있는 이 안에 글자가 뭐가 있을까요? 행복과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책을 6권밖에 못 가졌어요. 그런데 6권을 나눠드릴 텐데 저는 더 갖고 싶어요. 저는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카데미가 둔산동 둔 힐스타운 빌딩 4층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다 가다 들리시면 네, 책 드릴 수 있습니다. 돈. 역시 돈. 네네.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돈입니다. 네네.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돈. 이 돈을, 모든 것이 돈인데요. 예, 생활의 안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도 돈이 있어야 되고,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을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3가지에 건강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건강. 네? 뭐요?
능력도 필요하죠. 여기 보니까 능력들이 빵빵하시고 또 외모도 능력이에요. 그죠? 근데 외적인 그 능력들이 대단하신데요. 이럴 때 박수 한 주시면 언제 주시겠습니까? 네.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갈 게, 오늘은 제가 화술 전문가잖아요. 그럼 연관시키면 뭐가 들어가냐면 통이 들어갑니다. 소통.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란 말 아시죠? 네. 통하면 통 즉 불통,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아프다 이거예요. 가장 이 행복이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김혜영님,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참고로 뇌는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네, 뭐 거창하게 뭐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뭐 성경책을 읽을 때가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원시적으로 갑시다. 네? 네? 뭐 어떻게 할 때? 돈 만질 때? 개업집에 가면 화분이 들어오는데 돈 세다 잠들어라 그런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군요. 돈 많을 때 그렇습니다. 돈이 우선이죠.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정말 필수적인 도구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야 되는데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누군가와 소통할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이게 사회적 욕구거든요. 사회적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물론 돈이 많아서 생활의 안정을 찾고 그 다음이 사회적 욕구예요. 그죠? 네,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누군가 소통이 될 수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 희망회에서 모여서 소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직까지도 저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데 평가의 시선에서 그냥 호응의 시선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특히 한은구님의 눈빛이 예사로워요. 계속 저를 째려보시는데 어떤 책 드릴까요? 어떤 책? 네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평가하지 마시고요. 제가 3,000여회 강의했습니다. 제주부터 청와대까지 강의를 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행복은 누구로부터 함께 소통하고 있을 때 행복하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요. 네, 커피 왔는데 커피 먹으면서 네, 달달한 거 먹으면 너무 행복하죠. 여행 기분이죠. 그래서 최인철 교수 아시나요? 서울대 교수. 행복의 조건이란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행복하려면 여행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행복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여행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단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동행하면서 수다를 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은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24년도 제가 20년 만에 을지대학병원에서 도니스타운 쪽이라고 거기가 하나 참치횟집 건물이에요. 거기로 이전했는데 20년 만에 이전했잖아요. 그래서 수고했다 윤치영. 그래서 저한테 스스로 선물을 하나 주기로 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제주도 비행기를 티켓팅 해놨습니다. 신정 연휴 때 여행을 떠나려고요. 왜요? 행복하기 위해서. 네. 행복하려면 여행을 떠납시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희망회에서도 여행을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행 가실까요? 시작. 옆에 분하고 해보세요. 아, 서로 안 친하시구나. 네. 네. 좀 친해져 보세요. 네. 자,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하게 성공하려고 하면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합니다. 믹스, 링크, 모바일, 필, 엔조이. 시대가 너무 급변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작을 해서 신기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가장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게 AI예요. 뭐죠? 아니, 책이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챗 GPT, 그 다음에 AI화된 로봇, 드론, 3D 프린터,
ICT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조절이 가능해, 통제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술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성공 전략이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여기 처음 와봤는데요. 여기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공간의 특징은 뭘까? 커피숍과 대여하는 그 세미나장하고의 믹스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뭔가를 섞으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업을 하고 계신 우리 회장님, 건설에다가 뭘 섞을까요? 네, 일테면 레저를 한번 묶어본다면 레저 건설이 되는 거죠, 뭐. 저는 화술 전문가인데 화술에다가 뭘 섞었냐면 인생을 섞었어요. 그래서 제 과정이 오시면 스피치 학원에 왔는데 스피치는 없고 인생만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섞으면 새로운 모델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전략이 되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합니다. 섞어보세요. 인구님하고 윤치영하고 섞으면 뭐가 될까요? 뭐 그런 거죠. 뭔가 섞어보려고 이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섞으면 됩니다. 섞는 것이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게 전주의 비빔밥이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잘 섞어요. 네. 우리 스마트폰도 다 섞은 거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속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막 섞었습니다. 비빔밥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섞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입니다. 링크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젊으시니까 다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블로그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안 하고 계세요? 유튜브 하고 계신가요? 네. 그 다음에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친구가 뭐죠? 예, 인스타.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는 뭐 인스타하고 그다음에 유튜브하고 블로그는 기본으로 가져가는 건데 그거 혹시라도 아직 안 하고 계시다면 지금 사업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을까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링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링크 시켜 나가고 있고 서로 상생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링크 시켜라. 그 다음에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움직인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가셔야 되는데 우린 움직이면서 비즈니스 합니다. 그냥 사무실에 턱 앉아가지고 하는 시대는 이미 거했어요. 이 시대는 유목민처럼 움직이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필입니다. 필. 감성 중시. 스타벅스가 성공한 사례가 뭘까요? 감성 마케팅에 성공한 거예요. 스타벅스는 커피만 파는 데가 아니고 커피만 먹는 곳이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이 가면 탁 노트북 꺼내놓고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런 문화적 공간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죠. 감성. 체험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레킹도 가고 골프도 나가고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희망회도 역시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만드시리라 믿습니다. 뭔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 느끼고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체험장 요즘 많이 생기죠. 체험장. 그죠? 그 다음에 엔조이. 요 대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머리 동요매고 열심히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되겠냐?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잘한다는 게 뭐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시작.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그래야 뭔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즐기면서 하라. 여기에 펀을 넣고 싶은 거예요. 펀. 네.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즐겨라 이거예요. 뭐 모르는 분 없잖아요. 순간순간 즐기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 뭐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김연자님이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 전에 아모르 파티라는 날을 하기 전에 그 전에 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책 들을 시간이 없네. 메멘토 모리 아시죠? 메멘토 모리가 뭐죠? 메멘토 모리
지금도 저를 평가하고 계신가요? 아니, 영어가 짧아서 그래요. 영어가 너무 많아. 메멘토 모리가 뭐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100년 못 산다. 아, 근데 요즘은 장수 시대라서 120세까지는 살 수 있어요. 제가 학원을 이전했다고 했잖아요. 제 나이에 학원을 폐쇄시켜야 되는데 이전했어요. 왜냐면 저는 존경하는 인물이 나태주 시인, 81세. 아시죠? 동주에 필립문학관 가지고 계시고, 연간 180회 이상을 강의를 한대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180회. 그 다음에 김영숙 교수는 102세인가요? 네, 102세. 장수시대예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직 나 청춘이야. 시작. 아직 청춘이야. 여러분 정말 청춘이에요. 네, 청춘이에요. 네, 청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 나오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 이거 영어 아니에요. 네, 까르페 디엠이 뭔가요? 현실에 충실하라. 그리고 김현자가 얘기하는 아모르 파티는 뭐죠? 그건 아시겠죠? 내 운명을 사랑하라. 내 운명을 사랑. 너무 제가 어렵게 풀어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즐기며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즐기려면 인정하라. 아모르 파티가 내 운명을 인정하라. 내 운명을 사랑하라. 내 팔자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전 토요일, 일요일 날이 바쁘거든요. 왜냐면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바빠요. 토요일 날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산악회도 하나 있는데 우리 일요일 날 산행을 해요. 토요일 날 못하고. 토요일 날 산행해야 정상인데 일요일 날 산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 팔자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진해서 이 일을 선택을 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내 상황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더우면 덥다고 막 부채질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여름에 더위하고 싸웁니까? 더위와 인정해야 되죠. 더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분 조담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박완일 교수님이 계셨어요.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의 강의 내용 중에 그러려니 하라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려니 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약 제가 30분 주어졌는데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발전과 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회장님과 또 총무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라 이거예요. 상황을 인정하라. 살아있다는 건 스트레스의 연속이고 고뇌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거든요. 스트레스 받고요. 배가 부르면 부른 대로 힘들고요. 배가 고프면 고픈 대로 힘들고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정이 또 까마득하고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 그걸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 딱 하겠습니다. 즐기는 방법 첫 번째가 인정하라예요. 인정하라. 자, 인정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정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네. 어떤 상황이든 인정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피하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습니다. 내 운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인정해야 돼요. 야, 그럴 리가 있나? 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감력이 없는 사람은 싸우자고 덤빈다고요. 공감력이 있는 사람은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사마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밥을 해준다. 무릎을 꿇는다. 밥을 해준다. 어디 있어요? 선생님. 무슨 책 드릴까요? 무슨 책 드릴까요? 네? 무슨 책 드릴까요? 얘가 마음에 들어요. 아, 드릴게요. 끝나고 사인해 드릴 거예요. 네. 네,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옷을 벗는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을 고친다. 화장을 고친다. 네.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요. 네. 밥을 해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자제분들이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이 녀석아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냐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것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어쩌니 라고 혼내키지 마시고 얼마나 힘든데 많이 힘들지 힘들겠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인정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시작. 인정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세월이 지나면 나이 먹어요. 저희 염색한 거예요. 39대부터 저는 새치로 백발로 다녔는데, 백발이 중후하고 멋있대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은 동안 신도름이잖아요. 젊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바지도 이렇게 입었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박수 한번 주셔야죠. 네. 인정하시고, 그러면 이해가 돼, 세상에.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제 운명을 사랑하고 제 팔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장에 왔어요. 네. 자, 즐기려면 인정하라. 동의하십니까? 예. 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스트레스든, 어떤 놈이든, 어떤 년이든 앞에서 설치고 한다 하더라도 너 그래, 너 I형이니까 그렇게 설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는 다음 주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이제 영덕에 게를 먹으러 가는데, I'm 솔로, 나는 솔로다에 풀어보니까 영덕을 막 찍는데 영덕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영덕으로 게를 먹으러 가는데요. 네네. 항상 즐길 줄 아는,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인정해 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옆에 분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즐기는 방법은요, 죄송합니다. 영어 쓰니까 뭐하러 가시네. 몰입입니다. 몰입, 집중. 제가 요즘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책 읽을 때가 그냥 짤막짤막한 시간인데 즐겁고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영화 볼 때 재밌으시죠? 네, 스크린 가서 게임할 때 재밌으시죠? 뭔가 트레킹 할 때 재미있죠?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할 때 정말 재미있잖아요.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 시간에 몰입되는 거예요. 잡념을 잃어버리고 몰입하는 거예요. 즐기는 방법은 어떤 일에 몰입하는 거예요. 한쪽 발 담궈놓고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희망에 들으셨으면 여기에 2달 다 풍덩 빠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임원을 하나 맡으셔야 돼요. 임원을 맡으셔야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을 함으로 해서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뒤로 양보하지 마시고 뭔가 맡아서 희망회를 위해서 일해 봅시다. 네. 박수! 네. 어떤 일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일에 몰입해. 그 일에 빠져들어 봐. 그럼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동의하시죠? 네. 네. 성공도요, 어떤 일에 몰입하는 거예요. 저는 30여 년간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이 일만을 열심히 달려왔더니 그래도 사람들이 윤치형 하면 대전에서는 스피치의 대가라고는 표현하긴 그렇지만 레전드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네. 한쪽 일에 전문가가 되어라. 내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즐기는 방법, 몰입. 즐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일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언제 가장 즐거우세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돈이 생길 때. 돈이 굴러올 때. 따라합니다. 돈이 굴러오게 하라. 시작. 돈이 굴러오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이 굴러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정하시고 모든 상황을 인정하시고 그러면 이해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몰입하다 보면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돈은 굴러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굴러오게 하는 방법은 믹스하고 섞어보세요. 여러분 하는 일에 뭔가를 섞어보세요. 이 공간처럼 커피숍에다가 이 비즈니스 공간을 묶었잖아요. 섞어보는 거예요. 혜영님은 세무사인데 오늘이라는 세무법인을 갖고 계신데 거기다가 금융을 믹스시키면 금융 상품 다루고 금융 컨설팅 해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이 많이 생기시면 돈 좀 저한테 센터링 좀 해주세요. 네네. 뭔가 섞어보세요. 뭘 섞으실까요? 김진희님, 네.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건설이요? 네? 컨설팅. 아, 그렇군요. 그러면 스피치하고 한번 섞어볼까요? 네. 한번 제 사무실 한번 들주세요. 네네네. 무슨 일을 하고 계신데? 뭘 섞어보실까요? 우리 응무님. 네. 어우, 눈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셨는데? 책 한 권을 드렸더니 말이죠. 부드러워졌습니다. 뭐를 섞어보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네네. 저는 생떼지베리 어린 왕자를 좋아해요. 생떼지베리 어린 왕자. 지금 돌아가신 우리 법정 스님이 그 책을 좋아해 가지고요. 많은 지인들한테 나눠줬다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 책을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근데 생떼지베리에는 세 가지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쉽지 않아요.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려운 일이 뭘까요? 하나도 대답 못 하시네. 마음을, 죄송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 네. 마음을 얻으면 천안들을 못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만사형통하는 방법은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녁에 1차, 2차, 3차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2차에서 이모네 집 아시죠? 둔산동에 선술집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그 회를 시켰는데 맛있으니까 저는 제 입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먼저.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앞에 동행한 남자친구 녀석은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를 막 그 촉구창에서 막 섞어서 맛있게 하더니요. 앞에 계신 여성분한테 다 먹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기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안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되게 여성들의 인기가 좋아요. 네.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먼저 떠넣지 않고 상대한테 이렇게 넣어주고 또 하니까 인기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술 전문가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는 방법은 제가 모토가 있어요. 스피치 박수 받는 인생인데 I'm I, I'm you, I'm world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운데 I'm you, I'm you. I'm you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만사형통 운수 대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m you가 뭐냐면 나는 당신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일체화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해를 넘어서 일체화 시키는 거. 나는 당신이에요. 얼마 전에 절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인가요? 갔어요. 갔는데 불교 절에 갔는데 절에도 극락세계가 있고 지옥이 있더라고요. 극락세계가 어떤 건 줄 아세요? 벽에 벽화로 그려졌는데 그걸 보고 내가 박수를 쳤어요. 아, 바로 이거다. 여러분, 얘기 우아한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원탁이 있는데 그 원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서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이제 둘레 쭉 앉았을 거 아니겠어요? 음식을 먹는데 젓가락이 길어요. 근데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옥이에요. 근데 극락세계는 어떨까요? 그 젓가락을 가지고 앞에 있는 분에게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그게 극락세계예요. 요즘 고객이 왕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업에서. 교육에서도 수요자 중심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고객 중심, 상대 중심, 수요자 중심.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지 않을까. 내 것을 채우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해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님처럼 스폰하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을 마음껏 쓰겠다. 그리고 채워주겠다. 이러면 나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의 그릇을 먼저 채워라.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상대의 그릇을 먼저 채워주면, 고객의 그릇을 먼저 채워주면 여러분들의 그릇에도 더 많은 뭔가가 채워질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확인하실까요? 상대의 그릇을 먼저 채워줍시다. 시작. 상대의 그릇을 먼저 채워줍시다.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즐기며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맛있는 음식을 떠가지고 먼저 입에 넣지 마시고 먹어볼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만 박수. 이 I'm you의 개념이 뭐 이해는 되는데 이게 몸으로 익혀야 되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매너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정말 호감이 가는 사람, 그리고 비즈니스를 잘 전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하려고 막 짜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업을 벌리셨으면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더 많이 베풀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다 보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화술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하다가 말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하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맺을까 합니다. 벌써 7시 12분이니까 요 말 한마디만 정리해가겠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면 이거 하거든요. 말을 쉽게 하는 방법,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 즉흥적으로 말하는 방법. 제가 여기 3시간짜리의 양을 준비했는데 요걸 빼냈어요. 뭘로 뽑아놨을까요? 이거를 로직이라고 하거든요. 로직. 내가 뭔가 말을 하고자 하는 틀, 이걸 로직이라고 합니다. 이론적 틀, 로직. 이론입니다. 이론을 근거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론이 뭐예요? 3가지. 행복, 성공,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통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러려고 했더니 믹스, 링크, 모바일, 필, 엔조이 이 5가지 선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키워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세운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키워드로 로직을 세워서 시작. 키워드로 로직을 세워서 토크하듯 말하라. 시작. 토크하듯 말하라. 토크가 뭐냐면 수다 떨듯 말하라. 평소에 대화하듯 말을 하게 되면 말이 막히지 않고 정말 청산주시처럼 잘 끌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키워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키워드를 조목조목 풀어내면 막힘없는 스피치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림 그린 대로 말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강의를 맺으려고 그래요. 네. 수견님은 하지 마세요. 책 받았으니까. 은자님? 역시 초록색이 참 색깔이 품위도 있고 예뻐요. 네. 초록색 예뻐요. 네. 너무 좋은 분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무슨 질문? 직업적으로 많이 공감이 와닿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지만이 그 포인트하고 내가 채우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워주길 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박수 보내주시죠. 네. 무슨 책 드릴까요? 무슨 책 드릴까요? 네, 이거? 네네. 사랑하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우리 이훈님. 네네네네. 네.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질문, 궁금한 거 없습니까? 네네네네. 식사하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네네네. 네. 초면인 사람한테 편하게 말을 소통할 수 있는. 초면인 사람한테 저도 안 되는데요. 초면인 사람한테 말을 쉽게 하는 방법은 명함을 받았으면 명함에 있는 내용을 궁금한 거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방법은 이제 또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네, 5가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있어요. 스트로크 맞장구 치는 거, 네이블링 사전에 예고해 주는 거, 스피킹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리스닝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질문이에요. 퀘스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최고의
스피치하는 기술이에요.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한 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무슨 책 드릴까요? 사랑해. 아들이 요거 갖고 있는지 요거 갖고 있는지. 아들한테 이거 주세요. 이거 이제 성적인 것도 나오는데. 네네. 자, 두 분한테 더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네. 아, 그거는 이제 우리 김혜영 님이 안내해 줄 거고, 제가 명함을 드릴 거예요. 네. 저한테 가장 핵심을 찔러주셨으니까 책을 드려야 되겠죠? 네. 무슨 책이야? 이거 드리겠고요. 네네. 좀 이따 사인해 드릴게요. 다 함께. 좀 이따 저 명함 주시면 돼요. 그 책을 꼭 이 책을 받고 싶으시군요. 네네, 그렇군요. 왜 이 책을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시간이 많아서 배울 게 지금 되게 많아서 박사님이 여기에 권을 내셨다면서요. 43권. 네. 43권을 네. 다 읽고 싶습니다. 네, 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게 하여튼 있는데 여기에 참고로 김혜영님 얘기도 있어요. 김혜영님 얘기 한 대목이 있습니다. 궁금해요. 그 책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3시간짜리 준비했었어요. 근데, 예? 10분 남았어요? 네네네네. 자, 말을 쉽게 하는 방법,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방법, 막힘없이 하는 방법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하는데 제가 생테쥐페리 어린 왕자의 깨달음을 주는 것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게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길들여진다는 거의 의미예요. 우리는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거에 사람이에요. 차는 부서지면 차 바꾸면 돼요. 대체할 수 있어요. 네, 그죠? 전자제품은 언제든지 대처가 가능하다고요. 근데 사람은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당신은 대체할 수 없는 저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작. 길들여진다는 거의 의미.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해가지고요, 소탐대실하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소탐대실하지 않고 좀 더 넉넉하게 여유있게 멋있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테쥐페리 어린 왕자의 키워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그 다음에 길들여진다는 거의 의미,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거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스피치 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시간이 10분 남다 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는데 그거 꼭 전달해 드리고 싶거든요. 사랑의 언어를 많이 쓰세요.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예요. 첫 번째. 인정해 주세요. 그랬군요. 시작. 그랬군요.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랬군요. 인정 일단 해주시고 풀어가세요. 그런데 내 생각은 yes, but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관계가 없다고요. 처음부터 그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일단 인정해 주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적 지도자시고 리더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 두 번째는요, 스킨십이에요. 제가 최근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인사가 허구예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허구한다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징그러웠어요. 근데 몇 번 허구하고 나니까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허구가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프리허그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손을 만지시고 또 허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체 접촉을 하면 훨씬 더 가까워져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성희롱이 되니까 그런 점은 유의하셔가지고 선을 지키시면서 신체 접촉, 스킨십이 허그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선물하는 거예요. 선물하는 거. 제가 20년 만에 학원 옮겼거든요. 20년 만에 옮겼어요.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왔다 가, 댕겨가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화분을 안 받는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전하기 전에 50개 화분을 다 처분해 버렸거든요. 그 당근 마켓에
다 그냥 무료로 나눠줬어요. 화분 키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30여 개가 왔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혜영님이 오셔가지고 떡을 해온 거예요. 영양떡을 해오시고 또 대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저기 골프존 그 사옥에 리에또 피렌체 거기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또 맛있게 사주시더라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사무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뭔가 바카스라도 하나 들고 가시고 아니면 화원이 옆에 있으면 10,000원짜리 화분도 예뻐요. 소품으로. 그리고 하나 들고 가시면 굉장히 칭찬받고 호감을 줄 수 있겠다. 선물하는 거. 큰 선물 말고 마음에 담긴 선물. 그래서 저는 마음에 담긴 자그마한 선물합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거 조그만 거 합니다. 네네. 자, 여러분 선물하는 거 선물하십시오. 선물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정이 드는 거예요. 식사 대접도 선물이에요. 식사 대접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봉사의 손길. 뭐 어려운 일 없어? 내가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데? 여기 특히 희망회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나한테 역할을 부여줘.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경꾼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비호감입니다. 네네. 응우님 너무 좋아졌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기. 함께 봉사하시고 함께 음식 나누시고 식구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함께 음식을 나누면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함께 여행하시고 함께 쇼핑하시고 함께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에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